강원 중심 뉴스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평창에서 코로나19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면서 10일 하루 동안 도내 신규 확진자가 30명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0일 평창 진부면에서 27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고 동해와 속초, 고성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 11일 0시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0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평창 진부면에서는 이틀 사이 3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지역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누적 확진자는 197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최문순 도지사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5일 경기도에서 방문한 투자자와 면담을 가졌던 최 지사는 이 투자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10일 오후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면담 당시 최 지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1m 이상 거리를 둔 상태에서 10여 분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최 지사는 오는 18일까지 자체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업무는 온라인과 유선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녀 3명 중 2명을 숨지게 한 일명 원주 3남매 사건을 저지른 20대 부부의 남은 아들에 대한 친권이 상실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최근 27살 황모 씨와 24살 광모 씨에 대한 친권 상실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수사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학대와 살인 등 범행으로 더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남겨진 장남에 대해 친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남편 황 씨는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는 등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내 곽 씨는 남편의 행동을 말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두 사람 모두 형량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지난 6일 새벽 춘천의 한 대학가에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20대 A씨가 여성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지난 10일 상해와 강제추행 혐의로 28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 6일 술에 취해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뒤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도망친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새벽 3시 20분쯤 춘천시 효자동 강원대병원 인근 인도에서 귀가 중이던 21살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 초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합니다. 강원도는 최근 위원 추천위원회를 열고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위원은 김대건 강원대 교수와 김종관 제안경우회 중앙회 이사, 김명현 상지대 경찰법학과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초까지 위원장을 선정하고 강원자치경찰위원회 조례를 마련해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건강한 노년 문화 조성과 활발한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춘천 지혜의 숲이 운영됩니다. 재단법인 춘천 지혜의 숲은 11일 춘천시청에서 개소식을 갖고 지역의 50세 이상 신중년과 신노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춘천 시니어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동년배 상담과 양성, 인생 재설계 과정 등을 운영합니다. 초대 이사장은 현원철 사단법인 춘천 생명의 숲 이사장이 맡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춘천 지역 중장년층 파트너 역할을 하게 될 춘천 지혜의 숲이 문을 열었습니다. 춘천 지혜의 숲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슈앤피플에서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죠. 현원철 재단법인 지혜의 숲 이사장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춘천 지혜의 숲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 지혜의 숲은 춘천시에서 만든 재단입니다. 50대 이후의 분들에게 인생 재설계라든지 또 일자리 알선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는 그 재단이고요. 그분들의 지혜와 그 능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그 지혜청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지역의 50세 이후 신중년과 또 노인 세대를 위한 삶의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희가 지금 그 사업 계획을 세우긴 했습니다만은 그 예산이 4월 달그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제 비로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 확정된 사업이 없어서 지금 개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아직 이르고요. 큰 방향만 이제 무슨 말씀드리면 그 저희 자체로 기획한 이제 사업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춘천시에서 저희한테 위탁하는 사업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의 사업을 이제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얼마 전에는 그 보건복지부 사업 수행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일부 중앙정부에서 위탁한 사업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는 신중년이라는 단어가 많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지혜의 숲에서도 다양한 신중년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신중년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신지 알려주세요. 네, 그 신중년이라는 그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학술적으로 이게 완전히 정립된 용어는 이제 아니지만 대체로 50세에서 64세까지를 신중년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신체적으로는 이제 건강하고 또 사회 경험과 이제 능력은 충분하신데 그 이제 퇴직을 했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현직에서 떠난 분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제 우리 그 재단에서는 이런 분들의 능력을 묵혀두는 것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건강 유지를 지원하고 또 인생 재설계나 전환 교육 과정을 저희가 개설해서 이제 운영하고 또 그 과정을 이제 이수하신 다음에 또 새로운 분야나 또 관련된 분야에 나가서 일도 하시고 또 활발하게 이제 사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 뒷받침하는 일을 저희가 어,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혜의 숲에서 마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방법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남겨주세요. 그 이제 지금은 장수 노인이 참 많은 시대인데요. 그 이제 유병 장수에서는 안 되고 춘천지에서 주요 무병 사업에 장수를 참여하는 목표로 하셔야 자원봉사 합니다. 주무부양도 그래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많은 특히 사업을 할 시대는 텐데 아직은 힘차게 뛰는 그 신성한 재단 소비입니다. 설립한 지가 이제 채 이제 2달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은 홈페이지가 그 개설이 되지 춘천지에서 주관하는 않았습니다. 노령사 그래서 이 당분간은 춘천시청 홈페이지를 이제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니면 직접 전화로 저희한테 직접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0세 이후에 그 되신 분들은 저희 재단을 좀 가까운 그 이웃으로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들려주시고 문의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현원철 재단법인 지혜의 숲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11일 원주시 일산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 후원 배달 봉사를 펼쳤습니다. 이날 봉사에는 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을 비롯해 한강수력본부 임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지역 에너지 취약 가구 8곳에 연탄 1,600장을 후원하고 직접 전달했습니다. 강원도의 오지 또는 도시에서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항상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력,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연탄까지 더해서 에너지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강원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안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대형 산불 방지 특별대책 기간이 운영됩니다.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는 최근 영동 지역에 내린 많은 눈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일시적으로 해소됐지만 3월 중순 건조한 날씨가 전망되고 양간지풍의 강한 바람으로 동해안의 동시다발적인 산불과 대형 산불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초동 대응 태세와 유관기관 업무 공조를 강화합니다. 또 입산자 실어와 불법 소각 등에 따른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주말 기동 단속반과 드론 지원단을 운영해 산불 예방과 단속 활동을 병행 추진합니다.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는 이 밖에도 건조, 강풍특보가 발효될 경우 산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상특보 위험 지점을 선정해 대형 헬기 2대를 전진 배치하고 소방력을 사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동해안 신갑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횡성군은 10일 한국전력공사 특별대책본부장에게 주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동해안 신갑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받은 피해 보상이 먼저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횡성군은 또 실시된 주민 설명회에서 제출된 주민 건의사항을 한전에 전달하고 신속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강릉시 농업기술센터가 이달 초 폭설로 파손된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 철거와 복구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유압 절단기와 전동 드릴, 고속 절단기 등 50여 대의 농기계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폭설 피해 농업인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이루어지고 사용 기간은 기본 3일에서 작업 완료 시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평창군이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취약급수 지역 박림면 운교리와 개촌리 일대에 상수도를 확대해 보급합니다. 운교리와 개촌리는 강수량이 적은 겨울철과 가뭄 때 물이 부족하고 최근 물의 양이 많이 줄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은 이번 달 중 신청을 받아 다음 달까지 신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코로나19 1차 접종 대상인 요양시설과 고위험 의료기관, 전담 공무원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오는 19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해시는 현재 요양병원 3곳의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접종을 약 97% 정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요양시설과 고위험 의료기관, 1차 대응 요원 등 1000여 명에 대해서는 오는 19일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동해시에서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신고는 2건이 발생했지만 모두 경미한 것으로 진료 후 증상이 가라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걷기 여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24일까지 만 15세 이상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전화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약 43%가 걷기 여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걷기 여행의 행태는 소규모, 가족 중심 여행이 전년보다 10% 가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걷기 여행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은 위험할 것 같아서 코로나19 때문에 등의 답변을 했고 이는 특히 여성과 고령층에 많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강원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